실제로 갖고 있던 주식을 20배가 올랐는데 그걸 아니요, 형님한테 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 근데 말씀을 형님이 들어보시죠.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해서 그런데 후보님은 아주 청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 후보님과 관련된 형제 회사에 그 20억의 이익을 준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자료가 없어서 그 형님 부부는 약 20억 원을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후보님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 재산 등록할 때 다 이제 그 내용을 올렸고 아니 형님의 등록을 관련된 했고 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지금 저희 형님이 공직에 취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형님이 내야 될 부분인데 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1,000원에 사가지고 이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제가 그걸 관찰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형님은 19억 원의 이득을 그냥 챙기게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 안 냈잖아요. 증여세 안 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형님도 증여세 탈루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양도세도 내야죠. 저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양도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게 제가 검토해본 아니, 그러니까 바는 국세청에다가 그 그렇고 자료를 주시면 예, 예. 국세청에서 그거를 다 판단할 문제죠. 미디어 오늘 따님의 주식 그리고 후보자님의 주식이 이제 1,000원에 샀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그 주식이 39,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저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홍콩 기업 등록청에 뗀 등기 자료인데 TMPI 홍콩 4차 증자 내역 중에 일부입니다.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후보자님이 1년 정도 있다가 주중대사가 내정되면서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으니 후보자님의 주식과 두 딸 명의로 된 주식을 원래 최초 샀던 1,000원으로 다시 팔게 되는 것이죠. 이해충돌 문제로.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아주 보기 좋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예, 이런 고맙습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후보자님은 40배가 오른 주식을 다시 그 샀던 가격으로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주식이 원래 5천만 원짜리가 19억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 주식을 형제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형제는 19억을 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보님이 1억짜리 집을 샀다가 집이 20억이 됐는데 그 형한테 다시 그냥 20억짜리 집을 1억에 판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본 거예요. 형의 입장은. 그러니까 형의 입장은 대박인 거죠. 대박.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일단 제가 만약에 저 주식을 뭐 30몇 배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10몇 억을 받았으면 지금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셨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상은 시가대로 평가를 안 하고 네. 그냥 이 주식 투자 계약을 취소하는 개념으로 아니 원 그러니까요. 가격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예. 그래서 잠깐만 이건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려주시고요. 근데 후보님이 1,000원에 팔았는데 그 형님이 4개월 후에 동유인 베스트먼트에 37,000원에 팔았어요.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그 20억이 된 주식을 1,000원에 산 거,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니라 동유인 베스트먼트에 주당 37,000원씩 팔았으니까 20억에 거의 약 20억의 차익을 번 거예요, 형님은.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알고 계신데 저는 이제 국세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거래 상황이 국내였으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를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냈냐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래 내역서 세금 납부 증빙 서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이 공직자로서 최초에 주식을 1,000원에 매입을 하고 공직자가 되고 다시 1,000원에 팔았던 그런 깨끗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서 세금 납부 증빙 서류를 빨리 국세청에 제출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요,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제출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 공직자 같은 경우에 이 주변으로부터 이 혜택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얘기는 형님이 혜택을 예, 받았다니까요. 우리 여기 주변에다가 줬다라는 거로 문제가 되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아니, 없는데 후보님이 갖고 있던 주식을 예, 20배가 올랐는데 그걸 아니요, 형님한테 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씀을 근데 형님이 들어보시죠.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해서 그런데 후보님은 아주 청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 후보님과 관련된 형제 회사에 그 20억의 이익을 준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자료가 없어서 그 형님 부부는 약 20억 원을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후보님을 통해서. 근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안 예. 하고 우리 국세청도 그 자료가 없다 그러니 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억울하시다면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냐는 꼭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재산 등록할 때 다 이제 그 내용을 올렸고 아니 형님의 등록을 관련된 했고 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지금 저희 형님이 공직에 취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형님이 내야 될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법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뭐 저도 법률가지만 그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2016년에 저희 형제들이 그 이 문제로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탈 털리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1,000원에 사가지고 이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제가 그걸 관찰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영호 의원님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주식을 취득가 그대로 팔았다고 하지만 주식 시세로 보면 형님에게 19억의 차익을 증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형님이 내야 할 증여세 문제를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는 형제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시는 건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에서 주고받은 재산이 한쪽에 일정액 이상 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과세하게 돼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이익을 넘겨뒀다.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뭡니까? 본인이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면 양도세를 치러야 할 텐데 저가로 팔았으니 문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이거 역시도 양도세 회피죠. 한편으로 형님은 19억 원의 이득을 그냥 챙기게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 안 했잖아요. 증여세 안 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형님도 증여세 탈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또 국세청에게 그 당시의 매도계약서, 거래내역서, 형님의 증여세 납부 내역서 같은 아주 소상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또 억울하신 면이 있더라도 그게 다 의혹이 다 깔끔하게 해소되는 겁니다.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그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양도세도 내야죠. 저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게 제가 검토해본 아니, 그러니까 바는 국세청에다가 그 그렇고 자료를 주시면 예, 예. 국세청에서 그거를 다 판단할 문제죠. 그리고 19억의 차익에 이익이 생겼는데 형님이 어떤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세청과 직원과 그 상의해 본 결과 국세청에서는 이런 정황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본 바에. 그다음에 증여세 부분은 제가 낼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그 비정기 그러니까 불실 세무 사찰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탈탈 털리다시피 해가지고 다 저 추징 저거를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나온 거가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긴데. 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제 그 뒤에 제가 무슨 뭐 미래에셋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돈을 많이 받는데 그 기여를 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으면은 그 판권이 미래에셋 쪽에 뺏기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선 그 가정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그리고 18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뭐 아까 그 우리 다른 분이 얘기하실 때도 보면은 뭐 투자한 것들이 쭉 들어오는데 실제 투자 액수에 훨씬 모자라는 거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비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용에도 훨씬 모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동생은 그 커피빈 사업 판권을 뺏김으로 해서 망했습니다. 그 회사가. 근데 망하는 거 제가 결국 망하는 거에 도와줬다는 얘기입니까?